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자전의 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저것들은 주장합니다. 천구의 북극점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초속 463m, 시속 1667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요. 적도 면에서 바라보면 이 그림처럼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현기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마치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놓기라도 한 것처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지구가 등속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속도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속 100km의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는 그 어떤 속도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사방이 꽉 막혀있는 버스로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죠. 지붕이 뻥 뚫려있는 스포츠카나 용달차 화물칸에 비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개잡것들이 지구 자전의 증거들을 나열해 놓고 있지만 죄다 말장난일 뿐이에요. 전향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적도를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분홍색 화살표처럼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노란색 화살표처럼 서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게 개잡것들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남반구에서 적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휘어지고요. 헌데 이거야말로 구체적으로는 수많은 개소리들 중에 단연코 최고의 개소리입니다. 한국 남자라면 거의 다 군대에서 소총 사격을 해봤을 거예요. 총알의 속도는 시속 2.7km, 초속으로는 760m라고 해요. 250m 사격을 하는 경우에 총알이 관역에 닿는 데에 0.3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는 초속 463m의 속도로 자전한다고 말씀드렸죠. 0.3초면 150m 정도 자전한다는 얘기예요. 북위 37.4도에 위치해 있는 계암 만국도 초당 400m는 자전을 할 겁니다. 0.3초면 130m 가까이 자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대 시절 사격할 때 지구의 자전각을 계산해서 관역보다 130m 옆을 겨냥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잠실 야구장 중앙 펜스의 거리는 125m라고 해요. 펜스 앞에서 공을 던지면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3초가 걸릴 거예요. 그 3초 동안 지구는 1.2km를 자전합니다. 그런데 야구공을 던질 때 전향력을 계산해서 던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또 이따위 망발들을 짓거려 댈 겁니다. 화살이나 총알, 야구공은 집히면 바로 위를 날아가기 때문에 강한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각 그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로 전향력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또는 이런 개망발도 짓거려 댈 겁니다. 땅만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야구공도 동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동쪽으로 날아간다. 이런 개망발들을 짓거려 댈 거예요. 그러면 대포는 어떻게 될까요? 포탄도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 고도 또한 상당하겠죠. 아무리 못해도 몇 킬로미터는 될 거예요. 제 친동생이 90년대 초에 강원도 양구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직경이 155mm인 곡사포를 담당했는데 풍향하고 풍속, 거리는 계산하지만 지구 자전각 같은 건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되기도 전인 90년대 초에, 그것도 1950년대에나 만들어진 똥포에 지구의 자전각을 계산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을 수가 있겠냐면서 완전히 어이를 상실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야구공을 던질 때도, 활을 쏠 때도, 총을 쏠 때도, 대포를 쏠 때도 전향력 따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향력이 과연 존재할까요? 두 말하면 입 아픈 얘기죠. 한마디로 전향력은 지구가 반드시 굳혀야만 하는 개잡놈들의 혓바닥 끝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에콰도르에서 촬영된 적도에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실험 영상입니다. 적도선에서 몇 걸음 남쪽으로 이동한 뒤에 배수된 물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몇 걸음 북쪽에서 배수된 물은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적도선 바로 위에서 배수된 물은 그 어떤 회전도 없이 수직으로 내려가지만 근데 이건 개생 양아치 짓거리예요. 적도선 위에서는 물을 부은 뒤에 한참을 기다렸다 물을 내립니다. 이미 물의 흐름이 다 사라진 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용돌이도 없이 물이 배수될 수밖에 없겠죠. 적도선 남쪽에서는 배수구 왼쪽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물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생양아치는 유속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낙엽을 띄운 뒤에 배수구를 엽니다. 낙엽은 유속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적도선 북쪽에서는 반대로 배수구 오른쪽에 물을 붓습니다. 물은 당연히 왼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역시나 이 개생양아치는 유속이 사라지기 전에 낙엽을 띄운 뒤에 배수구를 엽니다. 당연히 낙엽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그 옛날 재래시장 야바이꾼들이나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따위 야바이 짓거리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건 곧 전향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쓰레기 영상의 조회수는 200만 회, 댓글 수는 1400개에 육박하고 있네요. 댓글들을 살펴보면 아주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가관입니다. 댓글들 보니까 물리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작은 현상이라도 맞고 틀리고를 최대한 수식화하며 무엇이 진리일진 모르지만 최대한 답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쫓고 만든다는 게 신기하다. 이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전향력이 약해 태풍이 안 생기는군요. 지구과학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하나로 전향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전향력에 대해서 얼추 아는 사람들, 그를 계몽하려는 물리학도들의 노력, 그 둘의 토론까지 과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영상이다. 가슴이 웅장해져.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걸 실제로 구분해서 본 건 처음이네요. 신기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적도에서는 물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데 그 외에는 회전을 한다. 나뭇잎이 돈다. 회전 방향은 자전 방향의 반대로. 적도는 확실히 물이 그냥 내려가는 게 신기. 적도에 있는 나뭇잎들은 멀미하기 필요 없겠군요. 적도에서만 살아가는 나뭇잎들에게 부러운 마음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크다. 그럼 적도의 기준이 1cm일지 1m일지 1mm일지 모를 텐데 저 몇 발자국에 끼치는 영향이 갈린다니. 수아가야에 나오는 극한의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영상이군요. 이게 제도권 세뇌교육에 이성이 마비된 일반인들의 수준인 겁니다. 장님의 뇌성 마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적도와 남반구, 북반구 물소용돌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살펴보시죠. 이 영상은 우간다에서 촬영됐다고 해요. 적도선 이남에서 꽃잎은 반시계 방향으로, 적도선 이북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지만 적도선 위에서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영상과는 다르게 물을 배수구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붓는 야바이 짓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향력의 존재가 여실히 증명된 게 아니냐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 등장하는 세면대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는 하나의 세면대로 이것저것 옮겨가면서 촬영을 했지만 이 영상 속에서는 3개의 세면대를 각각의 위치에 설치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트릭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면대 아래 달려있는 배수관의 홈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적도 남쪽 세면대의 배수관 홈은 오른쪽으로, 북쪽 세면대의 홈은 왼쪽으로, 적도선 세면대는 아예 홈이 없는 배수관이 장착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것들이 주장대로 북반구의 모든 배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의 모든 배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배수관의 내부 홈을 반대 방향으로 제조해서 장착해 놨을 거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는 절대 진리로 눈속임하기 위해서요.
남반구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욕조와 세면대, 변기물을 내릴 때 배수의 회전 방향이 항상 오른쪽, 즉 시계 방향인지를 확인하신 뒤에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버려져 있는 욕조나 세면대가 보이거든 배수관만 떼서 그 안에 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방향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배수 방향하고 똑같은 시계 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위 두 영상 속 소용돌이의 방향이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에콰도르 영상에서는 남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지만 우간다 영상에서는 남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북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사기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 야바이꾼들은 항상 우리에게 큰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우주적인 코미디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실 북반구의 배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의 배수는 시계 방향이어야 된다는 이 기본 전제부터 사기예요. 설사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자전하고 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요. 북극점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극점상공에서 올려다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근데 계란만국이 북극점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죠. 욕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속이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고정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시계 방향, 또 어떤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전향력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욕조는 땅에 고정되어 있지만 욕조에 담겨져 있는 물은 그렇지 않죠. 물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즉, 욕조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욕조에 담겨져 있는 물은 욕조와 맞물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멈춰져 있으려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욕조는 시속 1667km로 오른쪽, 즉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물은 제자리에 멈춰서 있으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죄다 몰려들겠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들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달려던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즉, 욕조에 담긴 물의 운동 방향은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잡것들의 망언대로 지구가 자전한다고 쳐주더라도 배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논리를 전개시키면 바람은 항상 동에서 서로 불어야 되겠죠. 땅과 대기는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땅은 시속 1667km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지만 물과 마찬가지로 대기도 항상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시속 1667km의 동풍 때문에 지상에서의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시속 100km로 나를 때리게 되죠. 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이 산발이 될 뿐더러 눈도 뜰 수가 없고 심지어는 숨도 쉴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1667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면 동풍도 1667km로 불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땅 위에선 살 수가 없겠죠. 오직 지하세계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대목에서도 개 잡것들은 중력을 들먹거리겠죠. 중력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대기도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헌데 중력도 마찬가지로 개 잡것들의 혓바닥 끝에서만 존재하는 호구의 힘이죠. 천번 만번 양보해서 중력의 존재를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전운동을 하고 있는 지표면과 그 위에 둥둥 떠있는 정지된 대기가 완전히 동기화된 채로 회전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아무리 초샤이언 울트라 캡숑 파워가 잡아당기고 있다고 해도 대기의 속도는 무조건 지표면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무슨 초고난도의 수학적, 물리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초딩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중력으로 인해 대기가 자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지표면의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풍은 절대로 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풍과 남풍도 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바람은 동쪽에서만 불어오는 게 아니죠. 서쪽, 북쪽, 남쪽에서도 불어오죠. 또 구름은 항상 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동서남북 어디로든 갈 수 있죠. 게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눈은 항상 서쪽으로만 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긴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들은 지구가 정지체임을 증명해 준다. 그 어떤 현상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전향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명백한 모순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면 동쪽에 있는 바닷물들은 죄다 서쪽으로 몰려들어야 하는데 이렇게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닷물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공전도 개구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